네, 반갑습니다. 2019년 시행되었던 민경채피스의 상황 판단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전에 오래전에 거의 근 3년이죠. 3년 전쯤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봐도 풀이가 좀 별로인 것 같고, 또 3년이 지난 지금의 제 상태랑 그 3년 전의 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편하는 업로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나책형이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유형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솔직히 1번 치고는 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법조문을 뭔가 좀 그래도 이제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단 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파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실수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4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뭐 복잡한 조항은 아닌데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서두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자체의 장은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이나 용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용 또는 수익을 뭐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간 이제 5년 이내로 나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갱신도 가능하다. 5년 이내에 딱 한 번에 하나다가 아니라, 자, 이 항에 따라 이제 하려는 자는 어떻게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자체에게 이제 갱신을 지자체 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장난이 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함정이 많이 낚이고 하는데, 어, 끝나기 1개월 전에라는 말에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지자체장은 뭐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래서 저 면제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이제 배치되는 조항이죠. 이제 그 비영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지진 피해 이런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있었죠. 홍수 피해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지역 피해 입으신 분들을 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비일비재하죠. 대한민국에서 다 잡아가야 되는데 진짜로 다 진짜 몽둥이로 혼 좀 내줘야 돼 진짜. 적당한 선에서. 네. 자,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비기업에게 사용을 허가했지만 죄송합니다.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죠.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면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천재지변이니까 여기서 어디에 속하죠? 이쪽에 속하죠. 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자, 목적에 위배됐어요. 취소를 해야겠죠. 근데 취소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5년 기한이니까 2019년 뭐 대략 한 3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갱신을 받으려면 2월 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기 1개월 전이랑 1개월 뭐 1개월 뭐 내에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보면 한 2월 1일까지 뭐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2번 보도록 합니다. 자, 또 법조문인데 이제 그 화장, 자연장, 개장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 무덤, 묘. 이제 화장은 이제 그거 태워서 이제 그 골 가루를 이제 뭐 납골당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장 후에 30일 이내에 매장지 그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자, 요건 좀 뭔가 이제 특별한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면, 현존지 뭐 개장지가 있대요. 각각 신고라고 하는데,
다른 분묘로 옮긴다고 한다면 옮기거나 화장을 할 때 시신 또는 유골의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위치랑 다시 이제 뭐 개장할 곳 그 위치가 이제 서로 지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A시에 있다가 B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럴 때는 A시와 B시 시장에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 자연장할 때도 뭐 똑같겠죠. 자연장할 때는 그냥 현존지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입니다. 얘랑은 좀 다르네. 다른 분묘로 옮기는 건 아니니까. 자, 상황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이제 사망. 을은 이제 B시에 이제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옮겨가지고 가족 묘지를 만들겠다. 자, 1번 봅니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7월 10일, 24일 어떻게 안 되죠? 7월 11일 07시 이후부터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화장시설에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한다면 신고해야 된다. 요거 정답이네요.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족묘지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랑 허가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절대 다른 부분이에요. 상황 판단 그 영역에서는 유골의 골분을 자연정할 때 소재지 관할 8월 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30일 이내라고 했죠. 30일 이내. 그러면은 8월 10일이 아니죠. 8월 11일이겠죠. 왜? 7월 10일 날 이거 매장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틀렸고 이것도 약간 교묘하네요. 합장할 때는 이것도 아니죠. 왜? 맞는 것 같아요. BC, DC. 언뜻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다소 1, 2번이 좀 강합니다. 민경채 치고는. 참고로 말하면 19년도에 시행됐던 민경채는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이 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로는 민경채가 지금 11년부터 22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기출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도가 19년도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아마 대다수의 강사들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할 거예요. 수험생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이내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뭡니까? 아까 1번 문제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끝나기 1개월 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2월 1일 정도가 되겠죠. 3번. 그냥 이제 이건 수리 퀴즈 문제인데 가볍게 특허 출연료가 있고 출연이 아니라 출원료 그 다음에 특허 심사 청구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의 합이 수수료가 된다 정도를 일단 파악하시고요. 가나다라를 볼게요. 그러니까 전자로 이제 그 시스템 있잖아요. 뭐 공식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내던지 아니면 서면 부산 말고 그 종이 제출하는 거 이거 전자문서 서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허 심사 청구료는 그냥 한 건당 14만 3천 원 그리고 청구 범위 1항마다 4만 4천 원. 자 볼게요. 자 3개 항입니다. 그러면 특허는 같이 써 있으니까 출원 그 다음에 심사 청구까지만 쓸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어랑 외국어일 때 이제 나눠야겠죠. 자 그럼 국어부터 보면 자 이거는 뭐 똑같겠죠. 그냥 어차피 얘는 특허심사 청구료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아마 차이로 좀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국어든 외국어든 자 어쨌든 둘을 서면으로 한대요. 특허심사도 청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겠죠. 세 개 항이니까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자 국어 서면 보면 20면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한 면마다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외국어로 볼 때는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똑같죠?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다는 거네. 자 그러면 몇 건 66,000원과 몇 건 93,300원입니다. 몇 건을 지금 출원했죠? 한 건입니다. 93,000원과 66,000원의 차이는 얼마죠? 27,000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 국어랑 외국어로 작성했을 때 총 수수료의 차이가 얼마? 27,000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이건 또 치우고 말도 안 되고 여기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7,000원 더하면 얘니까 얘는 26,000원이니까 틀렸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임금님 그렇죠. 이제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수라가 조수라 주수라 석수라 세 개로 나뉘고 이전에
죽수라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는 2개 이상 원반, 혓반에 차려졌고요. 자, 반과나 미음상이 차려지기도 했는데, 자, 반과는 조다, 주다, 만다, 야다 등을 앞에 붙여서 불렀고요. 반가상은 주로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찬과 후식류를 자기의 남한상에 차렸다. 미음은 이제 그거 밥 되게 묽게 만든 거 그거 주식으로 하고,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자,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상차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1번부터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혓반. 자, 여기서 혓반은 뭐죠? 혓반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죠? 어디에 속해야죠? 당연히 수라상이죠. 자, 혓반을 보시면 둘째 날에 총 1회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둘째 날에. 자, 둘째 날 보시면 지금 뭡니까? 죽수라, 조수라, 석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혓반은 총 1회 사용되었나요? 어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1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네. 자, 화성참에서는 미음이 주식인 창. 자, 화성참이 여기 있는데 미음이 주식이 되려면 뭐였죠? 주수라가 되겠죠? 죽수라.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뭘 좀 잘못 봤나요? 2번도 틀린 것 같은데. 아니네. 이 죽수라는 그냥 죽이고 미음은 여기 반과 다과 여기 이제 있는 이 미음은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차려지지 않았어요. 첫째 날은 차려졌는데 주수라 없죠. 맞습니다. 자, 후식류를 자기에 담았다. 반과상을 말하는데 뭐래요? 밤이라고 했죠. 그럼 야다가 되겠죠. 야다반가 야다반가. 국수니까 이제 반과죠. 많이도 먹네. 많이도 먹네. 진짜 잘 먹는다 왕이. 네, 아무튼 맞아요.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임금님이라도.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그 궁녀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뭐 대장금이나 아니면 뭐 조선 왕조실록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소개해 주는 걸 제가 기억이 나서. 5번 퀴즈네요. 단어 점수를 묻고 있어요. 자음으로만 결정하고요. 자음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그 종류의 개수로 나눈다.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밑에 예시를 좀 보면 거듭 제곱한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제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거듭 제곱 뭔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좀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새빵사리를 보면 시옷이 3개, 이응이 2개, 비읍이 하나, 그다음에 리을이 하나. 이럴 때 이제 자음 점수는 그냥 2의 3승, 2승, 1승, 1승 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기 4. 왜? 종류가 자음의 종류가 4개니까. 자, 기억 봅니다. 각기와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기는 볼까요? 기억만 들어갔습니다. 얘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얘는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2의 3승이죠. 종류는 뭡니까? 그럼 8이죠. 논리는 그냥 우리 암산할까요? 니은과 리을이 있어요. 그러면 2의 2승과 2의 1승이 되겠죠. 2의 1승. 자, 그럼 나누기 뭐 곱하기 하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6이죠. 그러니까 각기가 더 높다라는 거죠. 글자 수가 달라도 단어 점수가 같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같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거지. 각기를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가 8점이었잖아요, 점수가. 8점. 자, 그럼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의미가 없는 글자도 글자의 나열도 단어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8점이 되는 경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가, 나, 다, 라. 뭐 세 개 안 해도 아니면 이렇게 볼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뭘 해볼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실전에서는 시간이 또 오래 걸 수 있으니까 팁을 좀 드리면은 최대한 이제 앞에 있던 선지를 활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각기였으니까 기억을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고고 한번 해볼까요? 세 글자죠. 어차피 글자 수 다르죠. 자, 사용된 자음은 딱 하나, 종류는. 하지만 이제 그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2의 3승 나누기 1하면 8이죠. 똑같다는 지금 똑같은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250점을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250점을 일단 넘으려면 좀 수치에 능한 분들이라면 자료 해석적으로 좀 그 수치적인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2의 8승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2의 8승이
2, 5, 6이 되겠죠. 굳이 자료 해석에 노출되지 않아도 아마 컴퓨터 이런 거 좀 만지신 분들은 이 메모리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256 메가바이트를 안 쓰죠. 기가바이트를 쓰죠. SSD나 뭐 아무튼 메모리가 256기가는 뭐 슈퍼컴퓨터급이니까 뭐 그 논외로 하고 어쨌든 용량의 단위니까 크기. 자 어쨌든 그럼 256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기억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9999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글자 수가 4개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거듭 제곱이 1, 2, 3, 4, 8개죠. 그리고 종류는 하나니까 이렇게 하면 2의 8승 256이잖아요. 넘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 선정될 곳을 골라라. 자, 둘 중에 하나에서 나는 두 가지를 다 못 풀겠다. 하지만 두 문제를 모두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신다면 이 문제보단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이 6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5번에 비해서는 손쉽게 풀릴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많이 풀어봐야 그 감이 생겨가지고 아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풀릴 수 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숙지입니다. 누가 가르칠 수 없어요. 뭐 일타 강사라든지 피셋형 인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뭐 아무런 말을 그러니까 뭐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돼요. 본인이 이제 하기 전까지는. 자 어쨌든 점수가 당연히 높은 도시가 후보 도시로 뽑히겠죠. 근데 이런 문제 이제 푸는 팁은요. 바로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어쨌든 다 구해야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제외되는 도시부터 빠르게 찾는 게 관건입니다. 추가 점수 이제 이거 있고요. 자 여기 제외 있죠. 회의시설 C. 그럼 이제 세 개만 보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봤으면 얘네 다 봤겠지. 근데 두 개를 제거하는 게 최소한 10초, 20초.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20초라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자, 교통에서 A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도시가 뭐 인천이니까 얘는 밑에다 그냥 O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바다. 아까 바다, 그치, 바다. 인천도 바다 있으니까 부산 바다 있고. 딱 그래서 최종 이제 가산점이 5점, 10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걸 이제 다 더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라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인천과 부산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서울인 이렇게 해볼까? 얘 같이 있으니까 A, B, B, A, C만 있잖아.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더하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서울이 7점 차니까 A와 C는 7점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천이 최종 가산점 10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최종 점수가 3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탈락이고 아까 못 봤던 부산을 보면 똑같습니다. 제거 C, B. 자, 부산이 4점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가산점 5 하면 9점이죠. 하지만 인천은 뭐다? 10점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뭐다? 인천이 부산보다 몇 점이죠? 1점 더 높아요. 그래서 인천이 뽑히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은 뭐 최종 점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천, 부산, 서울 순이 되겠죠. 자, 7번 봅니다. 이건 완벽한 퀴즈인데 수요일이 휴업일이고 그 청소를 이제 매일 영업하고 청소를 이제 하는데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다. A를 예를 들어서 다음 영업일에는 A를 하지 않는다. 요런.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 A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B는 그다음에 B 구역을 청소를 한 후 영업일, 휴업일. 왜 이렇게 둘을 나눠놨을까? 따로 봐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틀간 2일입니다.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해봐야죠. 뭔지 아시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 자, 일단 이건 휴업일이니까 좀 X를 쳐볼게요. X 표시는 휴업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C는 일요일날 한번 정해줬습니다. 자, 볼게요. 요런 거 이제 팁은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C죠. 얘부터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C가 일요일날 했어. 이거 지금 칸 이렇게 띄어있다고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걸러야 돼요. 이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목요일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를 한 구역은 바로 다음 영업일이라고 했어요. 다음 영업일. 여기는 휴업일과 영업일을 가리지 않음 이런 조건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때 만약에 청소를 했으면 이때 할 수가 없다고. 왜? 얘 기준으로 얘는 휴업일이니까 다음 영업일이 목요일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 반드시 금요일 날 해야 된다. C는. 이해됩니까? 여기 할 수 없어요. C는. 왜? 일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CC 얘는 확정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서 확정을 시키고 A와 B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B는 뭐래? 영업일과 휴업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틀간 청소를 안 한다. 그럼 BB 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하루 걸러 하게 되는 셈이니까. 따라서 B는 반드시 여기 하나 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올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휴업일, 영업일, 휴업일 가리지 않고 이틀. 영업일, 영업일, 영업일. 아우, 넉넉하죠. 그럼 나머지는 A가 이렇게 되겠죠. 자, B구역 그럼 언제 합니까? 월목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볼게요. 요것도 퀴즈형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견적표예요. 이게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스드메라고 하죠 보통. 맞죠? 저는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부분인데 글쎄요 뭐 저한테도 좋은 짝이다. 또, 또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문제 보겠습니다. 또 딴 데로 샌다 또. 자, A에서 F 각 업체의 가격은 모두 상이하다. 이런 말들을 피셋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어주잖아요. 이게 다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다 값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X, Y 방정식 있죠,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격이라는 건데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 업체가 26만 원 라면 E랑 F는 얼마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갑자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뭔가 이렇게 빼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얘가 26이면 이거 빼면 50이지. 그럼 뭐야? C 더하기 2는 얼마? 여기다 쓸게요. 5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근데 얘는 이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C 더하기 F는 얼마? 58만 원. 됐습니까?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 그럼 뭐예요? F 빼기 2는 이 정도의 연립방정식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F 빼기 2가 8만 원이 무슨 뜻이죠? F 업체가 이 업체보다 얼마 비싸다? 8만 원 비싸다. 거꾸로 반대로 됐죠. 자, B 업체 할인 전 가격은 얼마?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또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D 더하기 F가 80이야. 그럼 여기 D 더하기 F 있으니까 빼줘. 얼마야? 45만 원이죠. 그 말은 B가 45만 원이라는 거죠. 뭐 정가의 10% 할인된 가격. 자, 이런 거 이제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가를 X라고 A라고 그냥 여기 안 쓰인 알파벳 쓸까?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요거에 10% 할인하는 건 결국에 여기 뭘 곱해야 돼? 0.9, 90%. 가격이 45만 원이니까 무슨 소리죠? 99 단위입니다. 59, 45, 50만 원 맞죠?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데 또 이것도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C업체의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30, 30이 되겠죠? F는 얼마? 여기다 좀 적어줄까요? 28만 원이 될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업체 이거 볼 필요도 없죠? F가 28이 되죠. C가 30이니까. 그런데 E가 28이 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조건에 상충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피셋은. 상충. 그러니까 충돌한다라는 거죠.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D 업체가 C 업체보다 26만 원 비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은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왜? A, E가 삭제되니까. 그럼 뭘까? D 여기다 쓸게요. D 빼긴 C는 얼마가 되죠? 100에서 76 빼면 24. 이게 무슨 소리? D가 C보다 24만 원 비싸다. 네, 맞습니다. 오, 잠깐만. 24잖아. 틀렸지. 24.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주민세 있죠. 여러분들도 다 내시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직 직장을 안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등본상 다 부모님 계실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본인들이 부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럼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게 자동이체로 내실 건데 아마 10,000원 낼 겁니다. 본인 이거 아마 사업하시는 사업자 등록증 있고 사업하시면서 이 피세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00원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매출액에 따라서. 볼게요. 그냥 지금 이렇게 세액을 나눠놨는데 갑을병 이제 상황이니까 이건 상황 제시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 갑이 납부해야 할 최소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갑은 200억입니다. 자, 200억이니까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100명을 초과 안 하면 50만 원 안 내도 되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속하지 않죠. 50억 초과 10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고정시켜 놨으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50이겠죠 당연히. 자, 그럼 여기에 속할 수 있겠네. 50억 초과인데 100명을 안 넘어. 그럼 20만 원.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럼 이거 맞습니다. 자, 을의 종업원이 50명이라고 합니다. 50명. 을은 일단 20억이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100명에 초과해야 되니까 50명이라면 여기에 결국에 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설 자리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밖에 없겠죠. 왜? 그 밖에 범위. 주어진 경우를 만족하는 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5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자, 병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200명 종업원을 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속한데 자본금이 만약에 10억 원을 안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속하겠죠. 10만 원 아니라 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왜? 기억 니은 디귿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리을이 맞아야 정답이 될 테니까. 리을까지 틀리면 문제 오류가 될 테니까요. 자, 갑은요 일단 최대값이 얼마죠? 아까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자, 을을 보겠습니다. 20억이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됐습니까? 병을 보겠습니다. 자, 병은 200명인데 병은 여기 속할 수 있잖아. 자본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면 따라서 병도 50만 원을 한다면 110이 맞겠죠. 정답은 3번.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둘이 더해서 100점 만점에서 최종 점수 높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동점일 때는 정성. 이것도 이제 시험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다. 10점 만점, 10점 만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20점 만점. 정량은 볼 필요 없고 다 나와 주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선정 비율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봐봐 이렇게 쓰이잖아. 이런 게 이제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 5개의 20%는 한 개죠. 한 개의 기간만이 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다. 3개의 기간 중 이것도 똑같네. 자, 근데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20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요거 그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니까 나머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상을 받는 기간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11점을 보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요렇게 이 조합밖에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걸 놓친 분들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11점이죠. 3개니까 BC가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D 이 중에 반드시 중을 받는 기관이 있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이거겠죠. 자, 1번 볼게요. A 기간이 2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총점이 91, 91입니다. 얘는 뭐예요? 8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 최대 점수를 봐야 되는데 범위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11점. 최소값은 뭐죠? 요거 4에서 11점밖에 가능하니까 11로 봐도 85점이죠. 여기서 볼 필요 없다라는 소리죠.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높은 애가 동점에서 우위를 점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높으니까 A는 2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1등이기 때문에. 자, B기간이 3등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3등이 되려면 일단 A한테 졌으니까 나머지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90점이 넘는데 여기서 최대값은 85점밖에 안 되니까 B기간이 3위일 수도 없습니다. 운명이죠. 얘네들은 1등, 2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C 기간이 4위일 가능성은 있죠. 왜? 여기서 11점을 받아보면 85점이니까 1등, 2등 먹고 3등, 4등이니까. 자, D 기간이 3위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왜 3위일 수가 없죠? 얘 3위 할 수 있죠. 11점은 85점이니까. 이거 같은 문제네. 3, 4번이. 이 기간은 어떠한 5번 일단 정답이고 얘가 지금 1등 하면 11점이죠. 그럼 얘는 이제 마지막 최소 4점을 받게 되겠죠. 왜 4점이요? 아니 얘가 여기서 6.5점을 받아버렸으니까 나머지 이거
채워야지 4점. 그럼 78, 79죠. 그러면 얘가 잠깐만 78 맞아? 77이네. 그럼 78, 77 즉 결국 총점에서 1점 밀리니까 얘가 꼴등.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1번. 그냥 기재부 장관이 출자할 때 자유교환성 통화 또는 금, 내국 통화 출자금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국 통화로 출자할 때는 전부 일부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증권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거를 이제 차입하여 지급, 혹은 상당하는 증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출자한다고 했으니까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고 했죠. 누가? 기재부 장관이. 있죠. 여기 아까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미합 중국 통화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고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거 여기 있긴 한데, 다시 있구나. 잠깐만요. 제가 놓친 거네. 다시. 어쨌든 미합 중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그냥 내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했지, 미합 중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장이 아니었죠. 기재부 장관이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러니까 매수인 산 사람이 뭔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착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요거랑 요거는 다른 겁니다. 해제하는 거랑 이제 취소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부풀린 거죠. 구라를 친 거지. 거짓말을 한 거죠 지금. 자, 위작임을 알았다. 그때는 이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했던 날짜가 있을 텐데 그때부터 10년 이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갑이 을한테 갑이 샀죠. 그림을 지품으로 믿고. 언제? 이날 이제 산 거죠. 계약을 체결. 근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자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2018년 6월 20일 하자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근데 이거는 기간으로 보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판 사람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6개월 내로 해야 되겠죠. 하자를 알게 이날에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니야. 어쨌든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1년 6개월을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여기 이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진품인 줄 알고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그러니까 6월 20일이니까 여기 6개월인데 2019년 6월은 이걸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죠. 3년 내에 이제 하면 되니까. 하자를 이유로 못 한다고. 매매계약 해자를 못 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을이 위작임을 알았더라도 2019년 6월 20일 갑은요,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위작임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12번 같은 경우가 날짜, 좀 기간을 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그 재산이 너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미리 비용도 내야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강제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다. 옳은 거였죠? 1번. 직권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요거 목적으로, 외의 목적으로 안 되고. 자, 4번 좀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데, 과태료와 벌금은요,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행정법상, 이게 행정이잖아. 여기 있는 이제 법조문 다 따온 거니까. 행정법상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료된 후, 후납이 아니라 선납이죠. 미리 내야 되니까. 14번. 시력검사법. 나폴리. 란돌트 고리. 김민재 선수 화이팅. 5m 거리에서 7점, 직경이 7.5mm인 원형고리에 있는 1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도분초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각도가 왜 나오고, 시간인 분초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상황 판단에서 줄곧 나오거든요. 60, 아이고, 잠깐만. 죄송.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 이거 맞고요. 분은 이거 하나, 이거 따옴표 하나, 얘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1분에 해당하는데 1도의 60분의 1이 1분이고 1분의 60분의 1이 1초이다. 그래서 그냥 도를 1시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사실상. 1시간이 60분이고 60분은 60초로 곱하면 3600초니까 요렇게. 그래서 1분일 때는 1.0. 반비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력은 안 좋은 거다, 낮은 거다. 근데 얼마큼 낮냐 봤더니 2배가 됐으면 이제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각도가 2배가 되면 시력은 2분의 1,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1분일 때의 시력의 2배, 2.0 이런 식으로. 천문학자는요, 이게 뭐야, 5초야? 5초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도록 하죠. 구분할 수 있는 각도가 10분. 10분이라면 1분일 때 시력이 1.0이었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맞고요. 자, 5초를 어떻게 계산해? 계산하면 되죠. 왜? 1초가 60분의 1분이었으니까. 그럼 60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1 분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뭡니까? 1분일 때 시력이 1.0이었으니까 줄어들었죠. 12분의 1만큼. 곱하기 11을 하면 되죠. 그럼 12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자, 1.25는 이건 뭐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시력이 좋은 거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락을 튕겼는데 R을 누른 상태로 줄을 튕기는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R에 해당한 거를 찾아야겠죠. 그럼 일단 이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일단 가부터 카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 카 11개가 있는데 튕긴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부터 총 이제 순서대로 갈 테니까 A부터 G까지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요. A, G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반음 차이 두 개의 합은 한음 차이가 같다. A보다 B가 C보다 D가 한음이 높다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음보다 D음보다 E음이 F음보다 너무 좀 간격을 무시해서 썼나? 자, 둘 중 낮은 음보다 반음 높은 음은 낮은 음에 샵을 붙여서, 그래서 여기 지금 반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B음보다 C음이 반음 높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반음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B음보다 A보다 B음이 한음 높고, 그러니까 이제 반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간 사이에 이렇게 샵. B음보다 C음 사이가 이제 반음이 높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얘는 그냥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음, 한음 차이. B, C가 반음 차이니까 이건 없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뭐야? 한음 차이니까 얘는 C 샵이 들어가야겠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도 들어가야 되죠. 이 F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지막 조건이 여기 샵이 안 들어가는 위치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F 샵. 공간을 제가 좀 활용을 못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맞죠? 이제 매칭 시킵니다. 아까지만 하면 되지. 2네요. 네,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죠. 이건 뭐야? NCS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그러니까 오채용, 오탈락률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그냥 양념이고, 적합한 지원자 중에서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을 오탈락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 중에서 채용한 비율을 오채용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1200명이 지원했습니다. 360명이 채용되었고요. 자, 근데 800이 적, 그럼 400은 부적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320이 붙었다는 거죠. 여기서 40이 붙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탈락률은 몇이에요? 지금 적합한 사람 중에서 붙은 사람이 정확하게 40%죠.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아까 뭐였죠? 오탈락률이라고 했죠. 60이 되겠죠. 오채용률은 뭐예요? 부적합한 사람 중에서 붙은 비율 10%. 이건 이제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은. 17번.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만만하지 않은. 17번 보면 가불병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 합으로 가능한 최대값. 17, 18번은 웬만해서 넘기는 게 좋겠네요. 자,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요일에 이제 이 숫자에 해당된다면 차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홀짝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는 그 요일제가 아니라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홀수이면 당연히 홀수 차량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 일단은 뭐 날짜를 죽었다 깨어나도 적어야겠네요. 여기서 얘네들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뭐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홀짝제, 즉 이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을 했고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 볼게요. 12일에 출근을 했어. 자, 미세먼지 저감할 때는 뭐다? 홀짝제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4일이나 내 자동차로 출근했다는 거는 얘는 일단 이거 안 되겠지. 짝수니까. 그럼 나머지 다 해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목금은요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즉 7, 8, 9, 0이 끝자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값이 자동차 번호 끝자리로 가능한 최대값은 6입니다. 왜? 짝수이면서 요거에 해당 안 되는 최대값은 6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이틀만 출근했다고 합니다. 요거 목금만 이렇게 만약에 출근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거는 6이 되겠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는 왜? 이때는 하지 말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12일 날 했으면 얘는 짝수가 되겠죠. 짝수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건 8밖에 안 돼. 그런데 만약에 홀수에 출근하고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출근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요일 날 하면 안 되겠죠. 9가 있으니까.
그러면 화, 목만 했으면 얘는 최대값이 9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홀수니까.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자, 마지막 병 13. 얘는 뭐 말을 했네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때 나온 그 일자가 13일입니다. 그 말은 홀수라는 거죠. 병이 그 운행하는 차의 그 번호의 넘버의 끝자리가. 그럼 15, 16이니까 여기서 홀수 가장 큰 경우 뭐 5밖에 없습니다. 왜? 7, 8, 9를 제외한 홀수 중 가장 큰 수는 5. 다 더해 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8번 봅니다. 이런 거 자주 나오죠. 그 전구 끄고 키는 거. 자, 6개의 전구가 지금 사이좋게 켜져 있고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마지막 사람이 나왔을 때 가장 다 꺼졌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A와 B, 지금 제가 적는 거는 얘네들이 각각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전구의 상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켜진 상태라면 끄고 꺼진 상태라면 그대로 두고. 그럼 얘는 뭐야? 처음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지. B는 이에 받은 상태 켜지면 그냥 끄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니까. 그 다음에 뭐야? 꺼지면 켜고. 맞죠? 지금 얘가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상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C는요. 얘 그대로 두고 이 기준으로 켜진 전구의 개수가 많은 쪽의 전구를 전부 끕니다. 그리고 전구가 양쪽으로 켜진 게 같다. 그럼 모두 끕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A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B, 왜냐면 BC 12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B가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끄겠죠. 그리고 4, 6이니까 얘는 둘 다 켜지겠죠. 그럼 뭐야? OXX, OXO가 되는데 여기서 C가 들어간다면 뭐 C는 세 번째 그대로 둔대요. 그리고 많은 쪽 끈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결국 이거밖에 안 돼. 얘는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A, C, B 볼까요? 3번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끈다고 했죠, 여러분. 자, 여기서 B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B가 들어가면 이 상태를 망칩니다. 반드시 누군 켜집니다. 이의 배수가 꺼지면 킨다고 했으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B, A, C 볼까요? 여기서 이제 A 들어갑니다. 자, A는 3의 배수가 켜지면 그대로 두고요. 켜진 상태라면 끄고요. 꺼지면 그대로 둔다라고 했는데 3의 배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X, X니까 OXX, OXX가 X가 되겠죠. BA가. 그럼 여기서 C가 들어간다면 3번 기준으로 똑같네. 그럼 XX. 얘가 정답이래. 이렇게 보면 되겠죠. BCA도 뭐 보면은 여기서 이제 C가 들어가니까 3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OXO, XX 얘는 아니지. 많은 거니까 OXO, XX. 이 상태죠. BC. 그다음에 여기서 A가 들어간다면 이거 다 못 끕니다. A는 3의 배수만 관여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CBA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영유아 그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연령을 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 놨고요. 당연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보육교사가 이제 그 관리하는 영유아 수가 적어야겠죠. 그래야 좀 더 심층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이 그래. 신경 써서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혼합반을 편성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더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거 짝 되네요. 9명이니까 1대3이죠. 보육교사가. 영유아가 9명이니까 3명, 최소 3명 배치 받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6명, 12명이니까 18이고요. 5명이니까 소점 나온다고 당하지 마세요. 3.6명이면 여러분 보육교사 3명이 최소로 필요할까요? 4명이 필요할까요? 4명이 필요하겠죠. 이렇게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편성이 불가능하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봐줘야겠죠. 자, 영유아 1명인데 1대3이면 3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 됩니다. 1명이라도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세 이상 3세 미만 2명이니까 얘는 뭐 그냥 보육교사 1명 배치하면 되겠죠. 7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소 2명입니다.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학점인데 A 플러스부터 쭉 F까지 가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한 학교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좀 변태 같아. 4.3 만점. 저 솔직히 4.5 만점을 좋아했는데 고대 같은 경우가 4.5 만점이죠. 4.3 만점이었습니다. 저는 25% 만약에 배정했다면 5%를 하위 등급 하나에 배정하거나 나눠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플러스 제로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적으로 30%가 모두 A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수님들 드물죠. 저희 교수님들은 좀 학점이 작아지고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평정 대상 전원에게 C 플러스 이상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자, 4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 셋 다 더하면 105%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원의 105%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두 C까지 줄 수 있다. 근데 인원의 100%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 C 플 이상이 가능합니다. 왜? 제로는 재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구간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두 C 플 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기서 20% 받고 15%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최대로 준다면 꽉꽉 채운다면 10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79점이 몇 등이죠? 얘 위로 6명 있죠. 30%네. 가장 낮은 학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비율의 최소값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 배정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10% 줬잖아. 20%를 다른데 나머지 하위 등급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0% 20%까지니까 딱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이 7등한 태근이는 C 학점을 받게 되는데 가장 낮은 학점은 B제로가 아니라 뭐가 된다? C제로가 되겠죠. 5명에게 A를 부여하면 총 20명 중에 5명이니까 25%죠. 그럼 여기 25%니까 5%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최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5%를 주면 여기 최대 40%를 줄 수 있어요. B를. 20명의 40%는 얼마죠? 8명. 근데 교수 재량이라고 했으니까 8명 모두 플러스 줄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니은 제거해주고 뭐 4번이 정답이네. 59점 받은 학생을 보면 자, 얘 밑에 2명밖에 없죠. 그럼 얘 상위 몇 퍼센트예요? 90%. 상위 90%죠. 그럼 뭐예요? 10, 20, 20이면은 여기도 속할 수 있고 얘는 여기도 속할 수 있고요. 이걸 만땅으로 주면 C에도 속할 수 있지만 여기 B는 절대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의 최대값은 65%거든요. 상위 65%. 따라서 C도 받을 수 있고 D도 받을 수 있고 혹은 F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1번. 이런 것들이 이제 풀기가 좀 까다롭겠죠. A시에서 B시까지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중이었다. A, B, C는 일직선상의 순서대로 돼 있다. 일단 가장 해야 될 게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등속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나 속력이 똑같았다, 동일했다라는 거죠. 20분 후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딱 절반만큼 왔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A, B.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왔다고 칠게. 그럼 뭐야? 여기서 BC까지의 거리가 이만큼 있죠. 요거에 딱 절반만큼 왔다고 했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얘랑 같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야? 3등분.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얘 등속 운동하니까 20분, 20분, 20분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리에 딱 절반만큼 왔으니까 이 대화를 했을 때가 여기에 위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5km를 더 간 후에 갑은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BC까지의 거리에 딱 절반만큼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얘가 이제 한 여기 정도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부터 BC까지의 거리가 딱 절반만큼 왔다.
남았다. 그러면 이 남은 게 결국에 얘도 3등분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30분 뒤에 CC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30분이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은 뭐야? 여기 거리 가는 30분, 30분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조합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킬로미터라고? 75. 그럼 75km를 지금 몇 분 안에 간 거예요? 100분. 우리가 시속은 60분이니까 여기다 0.6을 곱하면 되겠죠. 75 곱하기 0.6 하면 3이랑 40이 더하면 45km/h가 되겠죠. A에서 B시까지 거리는 1시간 거리니까 즉 3번 45km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이거 또 이거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거 풀 때 두 번째 대화에서 B를 넘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말 맞다 하나? 그럼 B를 안 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만약에 B를 안 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얘를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BC까지 거리가 되겠죠. 이거의 절반만큼 남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얘가 C가 된다는 소린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75km를 더 간 후에 지금 물어봤는데 A에서 BC까지 거리는 75보다 작은 55가 최대값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75km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5km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A에서 BC까지는 거의 뭐 100km를 넘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여기 지금 선택지에 답조차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판단하세요. 자, 22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완전한 퀴즈인데 5명이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났답니다. 5명은 자신의 생일을 알 거고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월생이 2명, 6월생 1명, 9월생 2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한 자리에 모여 이제 대화를 순서대로, 괜히 순서라는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대화를 함으로써 이 각자 이제 자신이 얘는 몇 월생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한다라고 했죠. 볼게요. 네가 얘 지금 첫 번째 대화인데 제일 빠르니 하니까 진아는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3월생이 그러니까 지금 몇 월달생이 몇 명 있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아가 3월이라면 내가 가장 빠른 건 맞아. 그런데 3월생이 2명이니까 요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진아는 바로 3월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선이가 물었습니다. 네가 진아보다 생일이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얘도 몇 월생? 3월생. 왜? 같은 3월생이니까 자기도 빠른 건 알고 있어요. 몇 월생인 건 이미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일단 진아와 혜명이는 제외. 6월생을 물어봤으니까. 자,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들었으면 일단 3월생이 누군지는 파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순서대로 기록했고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대화에 따라서 이제 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민경이가 6월생이라고 했다면요,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왜? 3월생 2명은 이미 진아 해명인 게 명백해졌고 자기가 6월생이라면 나머지는 당연히 9월생 2명이니까 내가 요일은 몰라도 월은 알겠지라는 거죠. 그럼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는 뭡니까? 여기서 바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민경이가 9월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인아, 넌 민경이보다 생일이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왜? 얘는 6월생이 아니니까. 효인이가. 얘는 9월생이고 그럼 정선이가 6월생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자, 23번. 전 최대한 한 것 같아요. 23번. 40인승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승하차 할 때 좌석제 더 이상 승차할 수 없고요. 1인 1석. 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눈답니다. 매우 쾌적, 보통, 혼잡, 매우 혼잡. 자, 측정을 하는데 A, B 구간의 혼잡도가 무슨 의미냐 봤더니 A에서 출발했고 B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탑승객 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고려하지 않고. 자, 일단 이 버스는요 7시에 첫 스타트가 A입니다.
그럼 A에서 이제 승차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 구간의 혼잡도는 뭐가 될까요? 20명이니까 보통이 되겠죠. 왜? 나가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B에서 하차한다고 해서 빼기 10명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B에서 B에 도착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니은은 보통이니까 4번은 제외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 볼게요. 이거 이제 웬만해서는 순서대로 보는 게 좋거든요. 자, A, B 구간에서 보통이었습니다. 20명이 탔으니까. 근데 B에서 일단 B, C 구간을 보면 매우 혼잡입니다. 그럼 일단은 하차. 기존에 있던 사람을 해야 되니까 10명이죠. 매우 혼잡은 뭐죠? 36에서 뭐 41대. 그럼 여기서 승차가 몇이? 26에서 30명이 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의 합은 56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C도 알아봤으니까 CD도 알아봐야겠네요. 자, 일단 BC에서 36에서 40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C를 도착했어요. 일단 5명 더 해줄까요? 41에서 45. 근데 이건 안 되죠. 당연히 내린 사람이 있어야겠지. 자, BC를 봤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한 사람 제외하면 이제 CD 구간의 혼잡도가 표시되는데 매우 혼잡이죠. 매우 혼잡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하차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굳이 이거 볼 필요 없나? 잠시만요. 이거 문제 풀 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니지. 이것 때문에 봐야겠다. 그러면 매우 혼잡이니까 최소한 여기서 5명 정도는 빠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하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2호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이제 D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CD에서 매우 혼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F 구간을 좀 보면 보통이에요. 무슨 소리? E에서 F 내리기 전까지인데 보통이란 소리는 16에서 25명이라는 소리죠. 근데 CD 구간을 보면 매우 혼잡이에요. 여기서 매우 혼잡이라고. 그러면 36에서 40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 내리고 한 겁니다. D에서 E 구간이니까. 잠깐만. C에서 D 구간이니까. 그럼 D에서 E가 도착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좀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2랑 5번 이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좀 헷갈리네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 혼자 푼다면은 뭐 좀 어렵긴 해도 무리 없이 이제 풀 수 있겠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2에서 F2 사이, 그러니까 F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 없겠죠. 2에서 타고 내린 것만 보면 되겠죠. 이때가 보통이었습니다. 보통이 16에서 25입니다. 그 말은 승차 인원을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 한 명에서 10명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CD 구간을 보면 매우 혼잡이에요. 즉 36에서 40명이고 뒤에 도착했으면 26에서 30이 되겠죠. 여기서 얼마가 탔던지 간에 그러니까 얘가 안 탔다고 가정해도 26에서 30이 된다고. 이 상태로 2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지. 따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지금 탄 사람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26에서 30이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보다 더 크면 컸지 작아질 수는 줄어들 수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26부터 30은 어디입니까? 혼잡 또는 매우 혼잡이니까 결과적으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말은 여기가 매혼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지금 2를 도착합니다. 그러면 혼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작은 걸로. 여기서 15명 탔죠? 그렇게 되면 41에서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F 갈 때 보통이었죠. 그럼 여기서 최소한 10명 이상 나가야 됩니다. 왜? 보통은 16에서 25니까요. 10명도 아니야. 거의 뭐 한 10몇 명, 20몇 명 가까이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탄 인원이 뭐 10명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2번은 틀렸고 5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계해서 본 거예요. 연계해서. 왜냐면 2에서 F가 보통이었기 때문에 2에서 타고 내린 사람을 고려한 최종값이 16에서 25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탄 값을 빼면 한 명에서 10명이 돼야겠죠. 그런데 C에서 D를 보면 매우 혼잡이었어요. 36에서 4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D에 도착했어. 10명 빠져야지. 그럼 26에서 30이잖아.
근데 여기서 안 탔을 수도 있고 탔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뭐 탔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안 탔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26에서 3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지금 되려면 뭐예요? 최소한 10명 이상 내려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24번. N년을 포기하면 여생을 살 수 있다. 효용 가치는 40. 그러니까 이제 12년에서 이제 독수리는 5년이니까 그럼 뭐야? 350. 당연히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겠죠. 그치, 그럼 뭐 사자는 포기해야겠지. 남은 수명 12년인데. 자, 남은 수명이 13년이라면 이건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는데. 자, 곰 볼게요. 2년 남았으니까 340이죠. 근데 사슴으로 살 때는 효용이 520이니까 선택 안 하죠. 20년이라면 사슴은 독수리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사슴이 20년일 때 효용이 800입니다. 근데 독수리 하면 15 곱하기 50 하면 750이니까 역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자, 호랑이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수명이 13년이고요. 사슴의 남은 수명에 따라 사자랑 호랑이가 여생의 효용이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방정식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 근데 방정식 문제가 싫다면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남은 수명이 뭔지 모르니까 사슴의 남은 수명을 네모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호랑이 13입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200이죠, 효용이. 자, 요거랑 남은 거에서 뭐 누구 사자 14. 사자는 효용이 250.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랑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같아야겠죠. 왜? 여기서 50% 예를 들어서 10% 증가하면 여기서 같이 10% 증가해야 이게 같은 수치가 될 테니까. 그냥 50 증가하니까 얘 정확하게 25%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25% 증가해야 같겠죠.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뭐가 생각나? 얘가 무슨 뭐 몇백 년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하고 몇십 년이니까. 그럼 25% 뭔가 생각이 딱 나면은 이게 딱 생각이 나지 않아요? 4랑 5 뭔가. 왜냐면 이 1차이니까. 왜? 얘가 덜 빼줬으니까 1 더 클 거고 얘는 더 빼줬으니까 1이 작을 거고 4에서 5가 오면 정확하게 25%잖아. 그럼 이걸 고려하면 뭐야? 네모는 뭐가 돼야 돼? 18 맞잖아요. 그럼 18년입니다. 사슴 수명이 18년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이렇게 풀기 싫으면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어떻게 푸냐면 사슴의 수명을 x라고 한다면 저라면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굳이 방정식 안 하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200x 250 넘겨볼까요? 반대로 하길 그랬다. 그럼 이제 이거 넘기면요. 50x는요. 250 곱하기 14 빼기 13 곱하기 200은 암산합시다. 2600. 이것도 암산하죠. 2500이 3500이네. 그럼 900이 되겠죠.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거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길어? 부담되게. 25번 옳은 거. 자, 소송 절차의 정지란 소송에 개시된 뒤에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단을 물어보니까 당사자가 사망했다. 만약에 변호사가 소송이 됐다면 중단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만약에 죽었다고 해도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당사자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중지는 장애가 생겼거나 정지되는 건데 새로운 소송 수행자로 교체되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당연 중지랑 재판 중지가 있어요. 정지되는 거고 법원의 직무 수행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 중지.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중지. 전쟁이나 뭐 사유로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의 취소 재판에 의해서 중지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자, 원고가 일단 을을 찔렀습니다.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A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변호사 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을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갑이 사망했다면 중단되지 않죠. 왜?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까. 병이 사망했다면 절차 진행은 변호사가 죽어도 이거 당사자가 살아 있으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화재대로 이렇게 전소됐다면 당연 중지가 되겠죠. 절차 진행은 중단되고 속행 명령이 아니라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되고 바로 진행되니까 이것도 틀려. 뭘 다 틀려. 리을이 정답이겠네 그러면. 을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지진으로 이게 재판 중지네. 출석을 못한대요. 그러면 A 법원이 재판을 해서 절차 진행이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취소 재판에 의해서 중지는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주어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만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시간 10분, 11분, 71분 많이도 달려왔네요. 19년도 민경채 상황 판단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민경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도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